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밖에 온도가 보니까 20도쯤 돼요. 여기 서울 지역의 경우에 그야말로 천고만지 천고마비 하는데 벌써 여름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은요 완전히 지금 폭염에 쌓여 있어요. 전부 다 열이 나 있어요. 지금 딱 이준석이 하나 빼놓고는 열이 나 있는데 열을 식힐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저도 잠을 일찍 깨가지고요 이런저런 뉴스를 쭉 봤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 제가 쭉 뉴스를 수십 개 뉴스를 다 읽어봤는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게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뾰족한 답은 없다. 그래서 쉬운 답이 없다는 얘기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칼럼, 이 강천석 칼럼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는데 이 강천석 칼럼에 보면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제가 보도해 드리는 신평 변호사, 이 SNS 입장문을 보면 여기에도 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제기하는 이 답을 지금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정치 현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각각 리스크가 크다. 여기에 이제 결단력이 보이는 방법인데요. 이 결단력은 지금 이제 당분간 뒤로 넘어간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바로 어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결단은 일단 뒤로 넘어갔고 앞에 지금 이제 법률적인 칼날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매몰됐다. 정치가 없어졌다. 저도 종종 그러잖아요. 정치가 우위냐 법이 우위냐. 저는 정치학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가 우위다라고 보는데요. 또 이 법학도로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정치 너희들 지금 봤지. 전부 법원으로 가져가잖아. 검찰로 가져가고. 또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정치는 실족이 됐고 법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확확 달라진다.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너 시간 동안 모든 뉴스를 다 읽어봤어요. 또 어제 나온 뉴스 다시 읽어보고 딱 했더니 핵심적인 거, 우선 플랜 B가 정부 여당에 없다. 플랜 B가 없이 전부 다 이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를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 하자가 될 수 있는, 즉 가처분 신청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당원 당국까지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는 하자를 치유했다. 이런 이제 용어로다가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기각될 것이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률적인 측면은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체제를 갖다가 법의 잣대로는 들이대지 않는다. 이게 통상적인 법원의 판례 경향성이다. 이걸 볼 때도 이거는 뭐 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는데 이 가설 아니면 이 통설 아니면 이 관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 당연히 기각될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플랜 B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당황이 크다는 겁니다. 당은 당대로. 그리고 대통령실 아무리 정부 여당의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과 정부는 같이 가잖아요. 예, 당과 정부가 같이 가기 때문에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이제 청와대가 없어지고 대통령실인데 이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은 무슨 대통령실이 따로 있느냐. 대통령실도 하나의 큰 정부다. 그래서 당정인데 이 당정이 전부 다 이길 걸로 확신했기 때문에 플랜 B를 아예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자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일단 법률로 시작했으니까 이 사장이 법률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제 내가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니기 도대체 그러면 뭐 권성동 체제로 돌아가도 되는 거냐? 비대위는 그럼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제가 제기했던 의문들이 오늘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충 방향은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기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려있는 이 방향, 이것이 또 법률적으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떨 거냐? 거기에 또 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요,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하나를 빼놓고는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고 어느 것 하나 과연 이게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상 초유의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있었는가 하면 사상 초유의
이러한 이 법적 혼란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여당입니다. 이런 여당이 말이죠. 연승 3승을 했다는 여당이 맞냐? 이런 또 회의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유권에서 이 뭐냐?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그 자체는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도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비대위의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 누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 이런 여론이요.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뭐 최고 실세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지금 행간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보면은 자, 우선 내부 총질 문자, 뭐 그 이전에 얘기할 것 없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법원의 판단이 뭐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이거는 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바로 윤핵관들이 앞장서서 내놓은 현재의 이 상황, 즉 자충수를 뒀다는 겁니다. 뭐냐? 고려를 안 하고 이거는 사고다. 이준석이가 사고 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대응으로 가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려 체제로 해가지고 아예 고려 체제로 갔으면은 이번에 법원의 판결도 고려가 맞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사고로 해놨다 이거예요. 사고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비상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다 해놓고 또 어떤 또 함정에 빠졌냐.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최고위에서 기능이 상실된 최고위에서 상임 전국이나 전국위를 열어갖고 비대위체로 넘어가자라는 안을 어떻게 의결을 하냐 이거예요. 의결. 기능이 상실됐으면 의결 기능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의결 기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능이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놓고 의결 기능은 또 살려놨냐 이거예요. 이거 전부 다 누구 아이디어냐? 윤핵관들의 아이디어다 이거예요. 윤핵관. 이래서 윤핵관이 스스로 자충수를 줬기 때문에 윤핵관의 이번 이 사단의 책임은 이거는 용서받기가 어렵다. 이런 게 지금 큰 문제로 제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윤핵관의 책임론이 더 거세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법원의 판결로 윤핵관의 책임이 지금 일단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법률적 대응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의 신청을 어제 바로 3시간 만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날짜는 이제 언제 심리를 하냐? 9월 14일 날 오전 11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월 14일이면 오늘 27일이잖아요. 아직도 며칠이나 남았느냐? 거의 뭐 18일, 19일, 20일 가까이 남았잖아요. 시간도 많이도 잡아놨어요. 자, 이번에 결론을 내리는데도 한 10여일이 걸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에서는요. 문제가 뭐냐? 이의 신청을 만약에 안 받아주면 여기에서도 또 기각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 이제 고법에 항고를 한다는 겁니다. 항고. 고법에서 안 되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 재항고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저도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이의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항고 이 세 개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또는 인용에 반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항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더군다나 제가 어제 이제 자도 잘 모르겠다 했잖아요. 이 황정수 판사가 또 심판하느냐 심리를 이의 신청한 걸 아니면 다른 재판관 구성되느냐 아니에요. 황정수 재판관이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논리를 보면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법원의 판결 이거를 비판한 걸 보면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보도해드렸던 내용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던 그 논리에서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걸 뭐 재판부가 제같이 무식한 재판부라도 제가 재판관이라도 안 받아줘요. 아니 똑같은 내용 계속했는데 그걸 뭘 받아줘요. 당연히 기각이지. 그리고 통상 관례도 이 이의 신청한 거 아무리 들어봐야 같은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뀌면 재판부가 무능하다는 건데 아니 어느 판사가 바보입니까? 차라리 상급심에서 판결이 달라지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판결했고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기각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로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법률로 갈 때 그럼 이준석이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인용이 되면, 기각이 되면 이준석이는 즉시 항고를 한다는 거예요. 법률적 용어, 즉시 항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러한 지금 이 법률적 결론에 나오고 있고요. 이의 신청해봐야 기대할 것 없다. 이거예요. 기대할 것 없다. 자, 그러면은 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뭐가 있느냐? 우선 이제 권성동 책임론, 윤핵관의 책임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률적인 구제 절차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말이죠. 지금 환경이야. 그런 게 아군이 뭐 이걸 뭐라고 그래? 아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운때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딱 어제 잘해보자. 그야말로 결의를 했잖아요. 결의하는 날 또 무슨 사고가 터졌느냐.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패소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찬회에서는 또 어떤 사고가 터졌냐. 연찬회가 잘 마무리됐어도 시원찮은 방법인데, 이지성 작가가 일을 벌였어요. 예? 그 국민의힘에 있는 여성 의원들, 전직 여성 의원, 나경원, 배현진, 또 김건희 여사까지 거기 끼워놓고서 이런 사람들 갖고 되겠느냐? 한 사람이 부족하다. 누구냐? 차유람이가 가야 된다. 이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누가 했느냐? 차유람이 남편이 했어요. 그래서 차유람 남편을 갖다가 섭외한 사람서부터 저는 책임져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아무 말이. 그러면 차유람 남편 이희성 작가가 유능하다. 초대했으면 이런 걸 유의하라. 이런 걸 좀 강조해달라. 들어주든 말든지 간에 부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과거에 특강한 적이 있어요. 특강할 때 사무총장이 묻더라고요. 제가 대충 뭐 얘기하겠다고 이거를 강연하겠습니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요거 좀 더 세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강조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견 조율도 안 하고 그냥 야, 너 와서 강연해. 당신 이거고 말하지 않았느냐. 경위 설명도 있어야 돼요. 사고가 엄청 크게 났잖아요. 사고가. 나 말 한마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겨우 한다는 게 차유람이하고 차유람 부인, 차유람 남편하고 차유람만이 죄송하다고 할 뿐이지 아무도 공당에서 국민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렇게 철면피 정당이에요. 뭐 잘났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나친 겁니까? 이런 정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4번 승리를 해놓고 나서도 내부 폭발이 돼가지고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한 번 터지는데 그거 한 번으로 터진 걸 끝나냐? 저녁 다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단들이 술 한잔 먹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천안까지 나갔으니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인사를 간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당연히 인사하러 가야 되겠죠. 또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기자들이 술 한잔 먹어라.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노래까지 불렀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좋게 보면 하나씩 좋아요. 좋을 때 보면 좋은 거죠. 기자들 요청도 들어주고 시골까지 내려가고 참 고맙습니다. 기사 잘 좀 부탁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통상 있어 왔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딱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벌써 언론에 다 나와요. 언론에 그런 평가,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부를 것이냐. 기자들한테 꼭 답례하고 격려한다는 게 꼭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안 지우고 그대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윤심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또 다른 변수가 된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딜레마에 계속 빠뜨리는 상황이 당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책임은 책임대로 또 남고 있지만 당의 책임보다는 지금 한쪽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느냐.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기능하고 있는 정무수석은 뭐 하고 있느냐. 대통령 책임론이 더 부각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심이 권성동 비대위 체제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 요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벼랑 끝으로 당과 대통령이 몰리고 있다. 네. 대통령이. 이게 지금의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런 문제점 여러분들께서도 좀 쉽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가 좋을지 뭐 일부 유튜버 같은 데서 정말 제목 장사하는 사람들 한심해요.
뭐 잠적했다 그러니까 무슨 경찰에 불려갔다고 그러지 않나, 이준석이가. 예? 영구 제명 당한다고 하지를 않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물론 영구 제명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이 시점에서의 분석은 영구 제명한다, 잠적이 영구 제명이다, 뭐 경찰에 불러갔다, 이런 식으로 제목 따라가지고 조회수 10만 20만 나온들 그게 뭐 하겠습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유튜버들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도 그래서 한두 시간 갖고도 공부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계속 제가 서너 시간을 계속 아침 내내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 유유자적, 지금 딱 잠적. 잠적은 뭐냐? 김근식 교수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잠적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잠적하겠다고. 뭐 나와서 무슨 얘기할래?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근식 교수가 너 나오지 마. 그래서 지방 돌아다니고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했을 때. 김근식 교수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김근식 교수도 그랬어요. 이번에 판결을 두고 또 하나 이제 대표님,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 이게 판사 때문이냐? 판사의 성향 때문이냐? 저도 마찬가지 판사의 성향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니, 판사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 그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 사례예요. 그래서 대법원도 미국도 보수와 진보가 항상 일정 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법이 제일 잘 발달됐다는 미국에서도 판사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정반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김근식 교수는 마치 판사 성향 때문에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것 같다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은 프레임을 걸어놨어요, 김근식 교수. 저는 김근식 교수 아주 훌륭한데, 학자인데, 저는 그거 온당치 않다. 아니,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아니,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진보 좌파 판사냐, 보수 우파 판사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법원 구성할 때 진보파, 보수파, 나름대로 이 각을 맞추잖아요. 그거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보수냐, 진보냐가 그게 유일한 기준은 아니잖아요. 법과 양심과 요즘은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즘, 정치 철학, 사상, 이게까지 영향을 줘요. 양심의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게. 예. 저는 그래서 이번 판사가 우리 법 연구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판사의 성향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이번 판결의 특징은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봐가지고 법의 개념을 갖다가 정당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보다도 법의 개념을 갖다가 법치 개념을 더 위에다 놨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정당의 자율성을 느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전혀 그런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또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권성동, 그다음에 판사 성향이 재판에 졌느냐, 권성동의 책임론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비대위 또는 최고위로 보고하는데 영향을 주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 이제 조금 유명한 사람 박지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미사일을 맞아서 쑥대밭이 맞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윤핵관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만이 이 현 상황이 해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리더십에는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둘, 윤핵관과 권성동 대표가 물러나야만 해결이 되고, 특히 이준석 대표를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대로 원내대표 권성동이 물러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가지고 의총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시나리오,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유승민과 그다음에 이준석의 이 쌍패,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지 말아라. 당대표 유승민이가 나오면 파급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신평 변호사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신평 변호사 의견도 아주 이분도 법률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글을 썼어요. 긴 장문의 SNS 입장을 썼는데요, SNS 의견을 내놨는데,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힘당에 대한 응원, 이렇게 되면서요,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 사법 적극주의 그리고 사법 소극주의가 있는데, 세계적인 사조를 보면 사법 소극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재판과 기각 신청을 안 하고 인용을 한 것은 그나문의 그 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윤핵관 체제의 비대위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곱지 않게 본 측면이 상당하다. 물론 이준석 성상납과 7억 투자각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서부터 고리를 봤어야 된다. 고리라고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고라고 본 거, 대응한 거,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거 이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한다. 이 조언의 전제를 말하고 싶다. 그래서 조언의 전제. 우선 국민의힘은 두 가지 본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준석을 대표로 하는 일베 세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준석이가 네이밍한 윤핵관으로 불리는 토착 세력이 있다. 근데 둘 다 도움이 안 되니까 둘 다 떠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떠나라. 민주당도 지금 뭐 천엄에 그다음에 이 문파 세력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떠나야 된다. 이거를 떠나야 되는데 민주당 못 떠난 것처럼 국민의힘도 떠나기가 어렵지만 이 두 세력, 토 세력, 윤핵관 세력과 이준석의 일베 세력 전부 빠져라, 제외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런 제안이 전제 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이의 신청하겠다는 거 이거 정치 사법화에 더 깊이 빠지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자꾸 국민의힘이 왜 왜소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느냐. 예,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완전히 비상 상황인데 이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상황을 수습해서 주체적으로 과감하게 나가라. 법원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토착 세력, 즉 윤핵관 그 인근 세력이나 일베 세력을 넣지 말고 완전히 당의 간판과 지배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내세워라.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강요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가형 인적 자원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도 당인으로서 당을 구할 책무를 졌으니까 넓혀라 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만이 이 국민의힘도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안을.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면요. 언론을 쭉 종합해보면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안을 보면 우선 말이죠. 지금 이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선요.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 이거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최고위 체제로 다시 복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 옵션, 시나리오로는 여기 거론될 수 있는 거예요. 권성동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권성동 최고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결정했잖아요. 결혼이 된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되고 최고위를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거. 세 번째.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준석이가 자진 사퇴하라.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도 전원 다 사퇴하라. 최고위원들이 전원 다 사퇴하면 당연스럽게 그야말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라. 이러한 지금 시나리오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천석 칼럼을 말씀을 드리면요. 강천석 칼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 비상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라. 여기서 비상은요, 이거는 비석을 갖다가 승화시켜서 만든, 열로 승화시켜서 만든 새로운 결정체. 그러니까 뭐 이 돌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라. 이러니까 돌이 삼켜집니까? 안 삼켜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포용을 해라. 이런 얘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래 정당이 말이죠. 내부 문제를 갖다가 법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정당 이런 소송을 하면은 패자만 있고 승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윤핵관 하면 이 법원의 결정을 보면 지금 칼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툴게 일을 처리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한다. 예, 그래서 윤핵관들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요, 이번에 본안소송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본안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다 절차적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주호영도, 지금 이제 법적 대응 수순을 밝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참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되고, 한번 물이 엎질러지면 되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정치는 그게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엎질러지는 물을 몇 번이라도 다시 되담는 작업이 곧 정치다. 예. 그런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만약에 이 시점에서 뒤집으면 신뢰 살아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신뢰가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복수의 화신해가지고 더 상처가 클 수 있고 정치적인 재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접점.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현 상황의 최대의 정치적 피해자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사태는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당에는 나설 자격, 나설 능력, 나설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대표 가슴에 든 멍 가운데는 대통령만이 풀어줄 수 있는 멍도 있다. 독한 마음 없이는 현재의 사태를 풀 수 없고 송관 대통령이 되겠다는 단 하나의 욕심 말고는 모두 버리지 않고는 이 대표를 품기 어렵다. 독 중에 독이 비상이다.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 대표를 품어야 한다. 대통령과 당과 이 대표가 함께 사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달라질 듯 하다며 희망을 거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던 판이었는데 나라와 국제정세 어느 하나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선거가 끝나도 선거전은 끝나지 않는 나라가 돼갈 조짐이 지금 보인다. 옛정과 잔정에 구애돼서는 안 되고 독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꾸고 비서실, 내각, 당을 크게 바꿔 대비를 새롭게 한다. 그것이 정치의 세웅지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저는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다만,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라. 이 대목을, 이제, 이 스토리의 전개 과정은 제가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개 과정에 동의하면 결론도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동의하네. 왜? 이준석이는 가더라도 너무 많이 갔어. 아니, 아무리 대통령한테 서운하고 내부 총질하는 문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저는요,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 그런 정신으로 공직생활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의 체면과 명예와 그리고 자긍심을 짓밟고 성공하는 나라, 성공하는 정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모 아니에요. 이게 바로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말이죠. 대통령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통령은 순 이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준석의 대통령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에 대통령이라는 그릇답게 품어라. 이성을 갖고 이건데요. 그러면 감정적 대응 플러스 이성적 대응이 1, 20%라도 있어야죠. 이준석이가 하는 대응에 1%, 10%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동아일보에서 이 통화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이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 얘기는 내년 6월까지 전면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안 씁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 안았을 때 속에 칼을 들고 있는지 폭탄을 들고 있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앞에서 안으면 터지는데 이걸 안으란 말이에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당과 국가를 살린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판국이냐. 그래서 결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천석 칼럼과는 의견을 분명히 달리합니다. 그러나 기승전 결할 때 전까지는요, 의견을 같이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조선일보 사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칼럼을 전부 다 봤는데 그래도 조선일보 칼럼 하나가 다른 언론들도 좋은 사설을 많이 썼지만 그나마 좀 괜찮아요.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읽어드려도 2분도 안 걸리는데 좀 지금 현재 거의 27, 8분 제가 30분 가까이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3번 연속 이긴 집권 여당이 넉 달도 안 돼서 집안 싸움으로 지도부 실종 사태를 맞았다.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지금 기이한 일일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단,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 이처럼 세부적 잣대로 제동을 건 것은 흔치 않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비대위로 전환한 과정이 무리하게 비친 것은 사실이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를 밀어붙인 것부터 순리라고 할 수 없다. 요거는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승전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시켜드립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정권에선 절제와 자제, 인내라는 덕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대표는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고 물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 권력은 마구 휘두르면 동태가 난다. 이 대표는 한때 청년정치의 희망이었지만 매사에 절제하고 자제하는 법이 없다. 최근엔 대통령을 향해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 여권이 합심해 국정을 개혁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선 어이없는 일이다. 국민의 실망을 넘어서 이 정부가 여당 지도부의 진공 상태를 안고 어떻게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는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노력도 하지 않는다. 무슨 큰 원한이 있다고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런 파국을 자초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시면 또 좋은 의견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